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유정석의 큰 그림과 남국현이 범인이 아닌 이유에 대한 뇌피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모범 형사 12화 방영 시점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장진수 형사가 죽었던 날 11월 9일 유정석은 데스크 칼럼 취재차 인천 남동구 가월교회에 갔습니다. 전직 경찰 조성기의 소재로 확인했고 그가 가명을 사용하며 가월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경찰에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맞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월교회는 장진수 형사가 죽은 뒤 유기된 갈대밭과 아주 가깝습니다. 11월 9일 유정석은 가월교회에 가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11월 9일 저녁 장진수 형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 미안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바람에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범인 확실하다며 무슨 증거가 필요해? 라고 아내가 말하자 아니야 내가 잘못 짚은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11월 9일은 장진수 형사가 경찰서장과 함께 이대철의 택배 승하차 작업 CCTV를 확인하고 이대철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날입니다. 또한 11월 9일은 장진수 형사가 증거품 보관소에 오종태와 관련된 증거들을 등록한 날이기도 하죠. 오종태의 차량에서 나온 윤지선의 머리카락과 오종태, 윤지선의 피 이렇게 새로운 증거를 모두 찾은 장진수 형사가 그날 저녁 집에도 가지 않고 누굴 만나러 경찰서를 나선 걸까요? 파트너 남국현일까요? 드라마는 이때 장진수 형사가 남국현을 만났고 남국현이 장진수 형사를 죽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국현이 이미 죽어있는 사체를 찌른 후 흉기를 함께 묻어둔 날은 11월 9일이 아니라 11월 11일입니다. 즉 장진수 형사의 시체가 발견된 날이죠. 장진수 형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는 11월 11일 23시경 작성되었습니다. 남국현이 장진수의 사체를 훼손하는 작업을 할 때 어두운 것을 보아 11월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오후 5시 이후는 되었을 거예요. 남국현은 시간이 아주 촉박해 보이고 긴장되어 보입니다. 경찰들이 시신을 찾고 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찾기 직전이거나요. 만약 남국현이 11월 9일 장진수를 직접 죽였다면 흉기를 묻어두는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흉기를 조작해 다시 묻는 작업을 했겠죠. 이미 누군가 장진수를 죽인 진범이 그 시체를 묻었고 추후 윤지선 사건처럼 장진수의 죽음의 진실도 묻어두길 원했던 사람이 남국현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장진수 형사의 시체를 발견하기 전에 이대철의 지문을 묻힌 흉기를 장진수 유기장소에 묻어두라고요. 그리고 남국현은 경찰들이 가월교회 근처의 갈대밭을 수색할 것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흉기를 묻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장진수의 죽음을 누가 묻어야 할까요? 사실은 오종태입니다. 그런데 오종태는 장진수를 죽이진 않았죠? 뭐 또 그것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정석일까요? 그날 11월 9일날 장진수가 유기된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 가월교회에 취재차 방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일정은 모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장진수 또는 가월교회의 조성기를 죽일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정석은 봤을 수 있죠. 진짜 장진수를 죽인 범인을요. 장진수를 죽인 진짜 범인은 오종태의 아버지 오정수라고 생각합니다. 11월 9일 밤 이대철이 범인이라 생각하던 장진수 형사는 아내와 통화 후 새로운 용의자 오종태를 찾아갔을 거예요. 증거가 오종태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으니 오종태를 찾아가 신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종태를 만난 이후 나오는 길에 오정수에게 살인교사를 받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오정수는 아들을 위해 또는 본인을 위해 형사 2명을 매수하려고 했고 한 명의 형사, 즉 장진수 형사가 눈엣 가시였기 때문에 오종태가 눈엣 가시 박건호를 조성대를 통해 죽인 것처럼 오정수 또한 오종태의 차를 폐차시키러 보낸 그 직원을 통해 장진수를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유정석이 봤고 유정석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진범을 묵인하죠. 부패경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유정석이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자 함으로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정석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누나가 죽은 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검찰과 경찰은 바뀌었을까?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오종태의 범행을 오정수가 검찰과 경찰을 통해 은폐하려고 했었고 유정석은 그들이 은폐를 하도록 둔다. 그렇게 무고한 사람 이대철이 형을 삼고 있을 때 유정석은 검찰과 경찰의 불리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꺼내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는 정한일보가 기사를 쓰고 이대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방법, 즉 녹취록을 공개하고 옳은 방법으로 가는 길이죠. 이게 바로 유정석이 바라던 바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것, 녹취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건 유정석의 누나가 죽었을 때 사건 자체가 묻힌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주어진 선택 중 옳은 것이 아닌 사건을 은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유정석은 깨닫습니다. 아, 경찰과 검찰은 몇십 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아, 내 밑에 이 사람들을 둬야겠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모두 끝난 후 유정석은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그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죠. 진석영을 이용해서요. 녹취 파일 하나로 검찰과 경찰을 지고 흔듭니다. 유정석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이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익을 쫓는 집단이라는 걸 바꾸지 못한다면 아예 그들이 쫓는 이익을 내가 쫓는 이익에 이용하자. 형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자. 이게 바로 유정석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오지혁의 아버지가 유정석의 누나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어떠한 이유로 알게 되었고 부패 경찰들이 즉 가월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경찰 조성기회 한 명이 오지혁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정석 누나 사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단술 종결돼버리고 유정석이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조성기를 뒤쫓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은 재미로 즐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른 뇌피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